엔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 오늘도 엔캠 종목 분석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틀 사이 엔캠에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3월 24일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다음날 14% 급등으로 출발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한 단기 반등인지 아니면 중장기 모멘텀의 시작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엔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하루 만에 30% 빠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월 24일 엔캠이 정확히 그 상황이었습니다. 장 초반 3만 원까지 밀려 수정주가 기준 역대 최저가를 경신했거든요. 이 충격은 단 하나의 공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공시가 진짜 위기의 신호였는지 아니면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인지를 지금부터 함께 따져볼게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하한가를 만든 공시가 왜 하루 만에 오히려 기회가 되었는지. 둘째, 엔캠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성장 엔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셋째, 중장기 주가 재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논리가 무엇인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신뢰 회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코스닥 종목이 감사보고서를 못 냈다는 소식 뒤에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사례 말이죠. 감사보고서 지연이 왜 시장을 이토록 공포에 빠뜨릴까요? 법이 정한 기한을 못 지켰다는 건 재무정보가 뭔가 불투명하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엔캠은 3월 23일까지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해 공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고 제출 기한을 30일로 5영업일 연장했거든요. 이 한 줄의 공시가 시장을 독약처럼 잠식했고 결국 하한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 독약이 정말 치명적인 것이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적정이라는 두 글자가 뭔지 아세요?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정보가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다고 공식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회계 검사의 최고 합격 도장이죠. 3월 25일 엔캠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14기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수령했으며 감사 의견은 적정이라고 공지했거든요. 주가는 당일 14% 급등으로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제의 독약 같은 공포가 회계 부정 같은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자료 준비 과정의 지연이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짙었던 안개가 단 하루 만에 거친 것이죠. 신뢰 회복이 확인된 자리에 찾아온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성장 엔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의 CATL입니다. 그 CATL이 엔캠과 2026년부터 5년간 약 35만 톤의 전해액을 공급받기로 계약했거든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엔캠이 세계 1위 고객사의 핵심 공급망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협약이 아닌 실공급 계약이에요. 그렇다면 전체 수주 파이프라인은 얼마나 될까요? 엔캠은 북미, 중국, 유럽 고객사를 대상으로 총 3조 원 규모의 전해액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약 1조 5천억 원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2026년 2분기부터 실제 공급이 시작됩니다. 파이프라인의 절반은 이미 손에 쥐었고 나머지 절반도 협의 중인 상태이죠. 이 든든한 수주 기반이 두 번째 성장 엔진으로 이어집니다. 전기차 얘기만 하면 엔캠이 좁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엔캠이 들어가려는 시장은 훨씬 큽니다. 챗 GPT 같은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가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입니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ESS 수요도 함께 불어나는 구조이거든요. 엔캠에게 ESS가 왜 특별한 기회일까요? ESS에 쓰이는 LFP 배터리는 전기차용 배터리보다 기가와트당 전해액 사용량이 더 많습니다. 같은 배터리 수요라도 전해액이 더 팔린다는 뜻이에요. 엔캠은 현재 ESS 고객사 25곳과 샘플 공급 및 가격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북미 6곳, 중국 10곳, 유럽 7곳, 국내 2곳이에요. 이 다각화된 고객 구조가 세 번째 성장 엔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엔캠이 제시한 중장기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는 2030년 기업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캠은 2030년까지 전해액과 신규 전지 소재를 합해 총 100만 톤 공급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중간 목표치도 구체적입니다. 2028년까지 전해액만 43만 톤,
RNMP 16만 톤과 기타 소재까지 합치면 61만 톤 공급 체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다변화는 어떻게 설계됐을까요? 북미 30%, 유럽 25%, 중국 40%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단일 시장에 기대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비전을 뒷받침하는 수치를 한 가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엔캠이 추진 중인 3조 원 파이프라인 중 절반인 1조 5천억 원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공급 시작 시점도 2026년 2분기로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의미 있을까요? 수주 발표가 아니라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기점이 눈앞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잔여 1조 5천억 원도 연내 또는 2027년 1분기까지 수주를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매출 가시성이 엔캠의 경쟁 우위와 맞물리는 지점에서 이야기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엔캠이어야 할까요? 전해액은 배터리 내부에서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핵심 소재입니다. 고객사마다 배터리 설계에 맞춰 달리 제조해야 해요. 한번 공급사로 채택되면 쉽게 교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CATL 같은 세계 1위가 엔캠을 택했다는 건 기술 검증이 이미 끝났다는 의미이죠. 또 엔캠은 북미, 유럽, 중국의 생산 거점을 분산시켜 관세 리스크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이처럼 탄탄해 보이는 구조 뒤에도 반드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3월 25일 최대 주주가 오정강 대표 외에서 와이어트 그룹으로 변경됐습니다. 오 대표의 담보 주식 약 160만 주, 1128억 원어치가 매도된 결과이거든요. 오 대표 개인 지분율이 13%대에서 4%대로 급감했습니다.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변수입니다. 다만 와이어트 그룹은 오 대표가 보유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경영권 이전은 아닙니다. 추가 담보 매도 가능성은 두 번째 리스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뭘까요? 현재 적정 의견 수령 사실은 회사 홈페이지 안내에 그쳤습니다. 공식 거래소 공시는 거래소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구 사항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리스크 때문에 당장 팔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감사 의견 적정이 이미 확인된 이상 공식 공시는 시간 문제이고 지배구조 변경도 실질적 경영권 이전이 아닌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신뢰 회복은 3일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으로 하한가의 공포가 해소됐습니다. 성장 엔진은 CATL을 포함한 3조 원 파이프라인이 2분기부터 매출로 전환됩니다. 제도약의 근거는 2030년 100만 톤 비전이 중장기 주가 재평가의 토대입니다. 이 세 줄 뒤에 반드시 주시해야 할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종목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는 거래소 공식 공시 확정 시점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에서 공식 공시로 넘어가는 순간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거든요. 둘째는 2분기 공급 개시 확인입니다. 수주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시점이 확인되면 주가 재평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두 변곡점이 확인될 때 이 종목의 재평가 논리는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엔캠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